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공개 모집을 해야죠. 보시면 시설의 운영자, 시설장, 특별한 관계가 너무나 많아서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 모집이란 자격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 모집에 위배됩니다. 뭐 남자만 뽑아요 이런 거 안 돼요. 여자만 뽑아요 이런 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여자 시설이기 때문에 여자만 뽑는 거는 되는데 남자 시설에서 남자만 지원해 주세요 안 돼요. 자 보시면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등 사회복지 시설 정보를 뭔가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는 곳에 2곳 이상 사이트, 15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 관련, 가족관계, 출신 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합하면 안 됩니다. 자, 공개 모집에도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말씀드리면 보시면 전제 사항들이 있어요.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등으로 이제 보직 변경이 되는 거. 동일한 설치 운영자가 각각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인사 이동하는 거. 설치 운영자가 법인으로서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 모집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당연히 이럴 때는 당연한 거죠. 예.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 육아, 휴직 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 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히 대체 근무자도 처음으로 고용할 때는 공개 채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일은 거의 해당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종사자 채용 계약 시 준수 사항이에요.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사항이에요. 500만원. 자,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누군가를 채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저희는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면은 거의 다 안 하죠, 이제. 예. 종사자 결격사고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범죄 경력 이런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범죄 경력 조회를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저희는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조사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그 외에 아무 이유 없이 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굳이 안 가도 돼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자,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보시면 근로기준법 당연히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당연히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있네요. 보시면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할 경우 차별 행위가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탈락시키면 안 되고 종교 행사 참석 강요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안 됩니다. 즉 차별 행위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